이번의 주요 뉴스입니다. 쓰레기 수거가 쉽지 않은 섬마을에 일회용 쓰레기는 물론 해양 폐기물까지 쌓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의대 신설 문제를 두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공모를 담당할 용역사 선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수출량과 함께 물김 가격이 폭등하면서 김 양식 면적 확대를 건의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해양수산부가 적극 검토에 나섰습니다. K수산 열풍 속 매년 성장 중인 국내 해조류 산업에 국제적 인증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조정되는 것에 따른 조치로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주요 증상 호전 후에 24시간으로 완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의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은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정된 세계 지구의 날인데요. 고령의 어르신이 대부분인 섬마을에서도 위생과 편리성을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섬의 특성상 쓰레기 수거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섬이 작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육지에서 2시간을 달려다은 신안의 한 섬마을. 해안도로 곳곳에서 방치된 폐어구들이 눈에 띕니다. 도로 옆 논밭에는 녹조범벅의 웅덩이마다 폐스티로폼 수십 개가 둥둥 떠다닙니다. 이곳에는 누가 언제 둔 것인지 모를 전복어구 수십 개가 적치돼 있습니다. 수십 개의 소주병부터 고장난 가스레인지까지 국가 소유의 폐염전에 불법 적치물들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해안가 옆 12,000제곱미터의 부지 전체가 커다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네, 바람 부는 거 다, 떼는 거 다 날아와 본다니까요. 절대 이렇게 해야 그런 것을 와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하기 좀 상속을 하고. 지난 2022년 기준 신안군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량은 37.6톤. 이 가운데 재활용 비율은 41%로 50%를 넘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섬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물류비 등 예산 문제로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재활용에 대한 낮은 인식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반 쓰레기로 한꺼번에 배출하거나 집에서 소각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같은 대형 폐기물도 1년에 한두 차례 수거하다 보니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당마다 여민의 날이나 코민의 날 같은 경우 봤을 때 그 아닌 일회용품 잔치예요. 바로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섬 자체가 커다란 쓰레기장으로 되어가는. 문제는 마구잡이로 버려진 페트병 등 일회용품들이 바다로 유입돼 우리 식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플라스틱이 가장 더 육지보다 더 분해하기 쉽게 분해가 되는 것은 염분하고 태양광을 합쳐지면은 플라스틱이 더 쉽게 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죠. 신안군도 문제를 인지하고 경로당을 돌며 자원 순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 육상에서 바다로 밀려든 생활 쓰레기부터 폐어구와 같은 해양 쓰레기, 일회용 쓰레기까지 끝없이 쌓이면서 섬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최근 지역사회 가장 큰 이슈이자 지역민들의 관심사는 전남의대 신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내 반발 속에서 전남의대 신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전라남도는 조만간 공모를 담당할 용역사 선정 공고를 한 뒤에 정부의 전남의대 정원 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대학들의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공표는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고3 학생들의 입학 정원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었습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의대 정원도 이런 절차를 밟아 시행 계획에 새로 반영됩니다. 결국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그리고 2026학년도 두 개의 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누리집에 공고하는 대입 모집 요강을 확정 반영합니다. 전라남도는 5월에 확정되는 대입 정원에 일단 전남의대 정원 몫을 배정받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신설을 목표로 추진을 하되 정확한 규모와 시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김윤옥 전남지사가 해외 순방을 마치고 이달 말 귀국하면 전라남도는 최종 검토를 거쳐 5월 초쯤 전남의대 공모를 담당할 용역사 선정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용역업체 공고는 언제쯤 나실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은요. 아마 지사님 신청 갔다 오시면 조금 더 좀 고민하실 겁니다. 공고 후에는 전남의대 몫의 정원 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모를 담당할 용역사 선정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의대 신설 적절성 평가표를 만드는데도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평가 기준표 작성 전까지 순천대학교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5월 말까지 정부로부터 전남 몫의 의대 정원을 배정받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7월 이후 평가에 들어가 9월이나 10월경 전남의대 신설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 만약 5월 말에 전남의대 정원 몫을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만큼 전라남도는 전남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상위권 팀과의 맞대결에서 반타작 승리로 선두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인 용병 투수들이 다른 팀 투수들을 압도하고 있는 데다가 조만간 나성범 선수의 복귀도 예상돼 팀 상승세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연장 10회 박찬호의 번트가 극적인 끝내기로 이어지고 외인 에이스끼리의 맞대결에선 큼지막한 홈런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짓고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3승 3패 반타작 승리를 거두면서 2위 NC와의 격차를 2게임 차로 벌렸습니다. 끝내기 홈런을 얻어맞으며 위기도 맞았지만 투타의 집중력을 앞세워 반전을 이뤄냈고 특히 에이스급 투수들이 맞대결을 펼친 2위 NC와의 주말 3연전에서는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 두 용병 투수는 나란히 4승씩 8승을 합작하며 다른 구단 용병 투수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의 약점으로 꼽혔던 포수진도 김태군과 한준수가 상대 선발 투수에 따라서 번갈아 이름을 올리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벌써 8개의 홈런에 20타점, 그리고 10개의 도루로 자신이 왜 팀의 미래, 그리고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팀의 상승세 속에 홈구장을 찾는 관객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시즌 5번째 매진과 함께 개막 10경기 누적 관중이 15만 2천 명을 넘어서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개장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지난 2017년 우승 당시 기록했던 100만 명 관중을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막 직전 부상으로 이탈했던 나성범 선수가 타격 연습을 시작하는 등 팀 다선의 완전체 복귀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키움과 LG를 상대로 선두 굳히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철 전남도 의원이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1호로 고향사랑 상호기부 응원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정철 도의원은 어제 광주 남구의회에서 은봉희 남구의원과 1일 1,000원 기부 실천 의미를 담아 36만 5천 원을 상호 기부했습니다. 고향사랑 상호 기부 응원 릴레이는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일회성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호 기부를 개인 간 상호 기부 릴레이 형태로 지속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등 서남권 6개 시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의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 등은 무안국제공항 정기선 유치를 위한 항공사업자 인센티브 지원과 관광상품 개발, 공항 이용객 대상 숙박시설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 수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물김 가격도 폭등하면서 김 가공 공장에서 물김을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김 양식 면적 확대를 건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 양식 면적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아패도 일대 김 양식장입니다. 갯벌에 말목을 박아 지주를 세우고 김발을 걸어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지주식 김 양식으로 밀물과 썰물의 차이 때문에 하루 4시간 이상 햇볕에 노출돼 맛과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주식 김 양식의 대부분은 신안군 해역 일대에 설치되어 있지만 양식 면적은 9,900여 헥타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바다 면적 대비 김 양식장 개발 면적은 0.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의 또 다른 김 주산지인 완도와 고흥, 진도, 해남과 비교해도 양식 면적 비율이 대단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김 수출량이 사상 최대인 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물김 120kg 한 망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뛴 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김 양식 어장은 바다 면적 대비 채 1%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 정책으로 인하여 신규 어장 개발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도 물김값 폭등과 지자체의 양식 면적 확대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7월 전국적으로 김 양식장 면허 면적을 2,000헥타르를 늘리고 지자체 요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공간들이 만약에 있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출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그다음에 국내 내수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물김 가격 폭등에 김 가공업체들의 채산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김 양식 면적의 추가 확대가 어느 규모에 이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K수산을 이끌고 있는 김을 비롯해서 미역과 다시마 등 우리나라 해조류 산업은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국제적 인증기관은 없습니다. 해조류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김산업진흥원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해조류 생산 전국 1위인 전남에 인증기관 유치가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3대 해조류로 불리는 다시마와 미역, 김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호황 속에 김 생산량은 크게 늘어 최근 5년 평균 생산량으로 미역보다 앞섰습니다. 냉동 김밥과 김을 이용한 과자류 생산도 늘면서 특히 김은 K수산의 세계화를 이끄는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조류 품종과 생산 방식, 식품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인증기관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친환경 인증기관 두세 곳이 존재하지만 국내는 품종 보호와 양식 방법 등을 연구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부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김산업진흥원 설립을 계획하면서 인증기관의 전남 유치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막김과 수출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진흥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김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에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양식업 생산액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완도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기치로 해조류 활용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먹을거리에서 벗어나 해조류를 이용한 화장품과 기능성 약품 개발을 추진하면서 인증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의 어려운 우리 농업의 그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세계적인 건강 열풍 속에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해조류 산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기관 설립과 전남 유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개통하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기를 중고로 팔고 가입자 요금을 납부한 뒤에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휴대폰 깡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수리를 맡겼다가 요금 폭탄을 안게 됐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휴대폰을 고치기 위해 단골 대리점에 방문한 60대 서 모 씨. 휴대폰 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에 신분증을 맡기고 일주일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러 가자 대리점 직원은 싼 요금제로 바꿔주고 통신비도 석 달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내가 전화기를 몇 번 맡기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혜택을 주는갑다. 그런 생각했죠. 상대편 서비스를 좀 잘해주는갑다. 고맙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서 씨는 자신의 부인도 대리점에 데려가 해당 직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서 씨 부부는 한 달 뒤 10만 원이 찍힌 요금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월 2만 원의 노인요금제가 5배가 넘는 최신 요금제로 변경된 겁니다. 깜짝 놀란 서 씨가 통신사에 문의해봤더니 자신의 명의로 기기 3대와 자신의 부인의 명의로 1대 등 총 4대의 기기가 새로 개통돼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제가 명의로 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포폰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걸로 막 범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막 불안한 거예요, 사실. 서 씨는 곧바로 대리점에 항의했고 확인 결과 해당 대리점 직원이 서 씨와 서 씨 부인의 명의로 불법으로 4대의 휴대폰을 불법 개통한 것도 모자라 이 휴대폰을 중고시장에 판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이어 기기 판매금의 일부로 서 씨 부부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서 씨 부부가 휴대폰이 불법 개통된 사실을 모르게 하면서 판매 금액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른바 휴대폰 깡입니다. 이처럼 일부 통신사 대리점 직원을 중심으로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이 의심되지만 해당 직원은 실적을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합니다. 그거가 이제 비슷하니까 금액대가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실적생이 이건 맞는데 실적 압박은 아니었어요. 경찰은 서 씨가 해당 대리점 직원을 상대로 고소해옴에 따라 해당 직원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전라남도는 2025년 친환경 가수 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할 친환경 농업인을 5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 농경지 1헥타르 이상을 재배하고 친환경 과수 채소를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 계획이 있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입니다. 지원 내용은 친환경 과일과 채소류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축으로 한 개소당 지원 사업비는 최대 10억 원입니다. 전라남도가 6월 21일까지 2달 동안 건설 현장과 노후 건축 시설물, 산사태 취약 지역 등 1,68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토목과 건축, 전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 문단과 유관기관 등 민간 합동으로 이뤄지며 인력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은 드론을 활용하고 열화상 카메라 등도 투입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은 지역 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 영업할 청년 푸드트럭 영업자 5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영암군의 먹거리 콘텐츠 육성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관광객들의 편의와 청년 사업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푸드트럭 영업자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 2년간 영암군의 각종 행사 때 지정된 장소에서 우선 영업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흥군은 장제도 휴스테이 휴양지 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 투자자인 이담 종합건설은 카라반 캠핑장과 주상복합 건물 등 관광 레저 사업을 했던 부산 소재 기업으로 협약에 따라 장제도 휴양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흥군은 안양면 장제도 일대에 206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57개실 규모의 관광 호텔과 펜션 6개 동, 근린 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어제 보길면 백돌이의 6째 아동 출생 가정을 방문해서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관 사회단체가 모두 나서 출산과 양육을 지역사회가 돕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말했습니다. 완도군의 합계 출산율은 1.13명으로 전남 평균 0.97명보다 높지만 인구수는 46,641명으로 매년 22%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은 지금 우리 지역 하늘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밤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엔 지금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엔 지금 우리 지역 12도를 보이며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기온이 낮은데요.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며 오늘은 어제보다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흐린 가운데 점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 12도, 한평 11도 보이고 있고 낮에는 2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도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해남과 진도 19도, 강진과 장흥 20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7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1분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과 구름 많은 날이 번갈아 나타나는 가운데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저기요. 혜택 받으셨어요? 혜택이요? 아큐브 구매 고객 누구나 찍고 보자. 아큐브 구매 고객 누구나 누리는 엄청난 혜택. 마이 아큐브. 하루 종일 대본도 읽으시고 책도 쓰시고 왜 이렇게 흐릿하지? 우리 곧 만나요. 전 눈노아랍니다. 눈노아 더 늙기 전에 루테인 지아잔틴으로 채우다. 눈노아엔 아이클리어. 지금부터 인간의 손길과 눈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로보락이 살필 테니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청소는 딜리트. 로보락의 등장, 청소의 종말. 로보락. 공기청정기 돌렸으니까 공기 완전 깨끗해져. 아니야. 환기가 돼야지. 이제 환기청정의 기술로 온 집안의 새 공기만 돌고 돌고 돌고. 나비엔 환기청정기.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전기차 이렇게 타시죠. 이노비 타이어로 답을 구하다. 진화의 무게를 이기는 혁신의 합. 이노비 전기차의 심장이 되다. 이노비 교체도 타이어 프로. 가전도 이제 구독하는 시대. 냉장고도 원시타워도 이런 것까지 구독 기간도 3년에서 6년. 내 마음대로 때 맞춰 소모품 배송도 딱. 놀라긴 일러요. 어머, 케어 전문가가 왔네요. 깨끗하게 싹. LG전자 구독.